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창업 시 시청 사회복지과 인허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상단에 보시면 이미 전에 사회복지과 인허가 받는 요령에 대해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으므로 허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진행 방법은 위에 영상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시군구 인허가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게 해드리고자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한테 컨설팅 상담 오시는 분들 중 꽤 종종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회복지과 허가는 본인이 준비할 수 있으니 공사만 해달라거나 아님 아는 지인이 해준다 했으니 몇 가지 정보만 달라거나 또는 자기가 방문 요양 등을 이미 하던 사람이라 사회복지과 허가는 할 수 있으니 다른 것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걱정되고 답답합니다. 매년 전국으로 몇 개씩 허가를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사만 신경 쓰지 이 시청 인허가는 크게 걱정을 안 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기존에 오랫동안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해 봤다거나 아는 지인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도와준다 해도 걱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즉 허가제도가 바뀌고 도입된 지 이제 막 2년 정도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도입 초반에 1년은 주무관들도 어리버리해서 별 터치가 없었어요. 쉽게 됐단 얘기죠. 근데 지금은 아주 정신줄 놓고 날뛰는 수준으로 갑질이 심한 지역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허가제도 이전에 인가를 득하여 운영하던 사람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허가제도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 시군구나 허가를 위해 보는 서류의 종류는 평균 18가지가 넘고 그걸 다 만들어서 페이지 수로 보면 A4 용지 200페이지 분량은 됩니다. 엄청난 작업이란 말이죠.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예산을 작성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운영규정이나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게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은 하나인데 시마다 원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법을 해석해서 알고 있는 능력도 조금씩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더 큰 문제는 각 시마다 심의운영위원회라고 5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류를 검토하게 하는데 그 심의위원 대부분이 장기요양 시스템을 자체를 잘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1년 전쯤 전라도 K시 쪽에서 허가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여긴 시작부터 아주 그냥 대단해요. 심의위원 5명 중에 같은 간내 요양원 원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허가제도가 시작될 때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어주는 시군구청장은 그 지역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보게 한다. 하지만 요양시설과 이해관계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수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억, 수십억을 들여 준비한 인생 역작인데 공명정대하게 심사를 봐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같은 지역에 이미 운영 중인 요양원 원장이 내 허가를 심사본다? 그 원장이 요양원이 더 늘어나는 게 싫고 경쟁이 심하다는 게 싫어서 일부러 허가를 안 주면 어쩔 건데. 자, 요양원을 운영해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둔다거나 다른 지역 원장을 초빙해서 하는 거면 말이 되죠. 근데 민원인이 차리고자 하는 같은 지역에 이미 운영 중인 원장을 허가를 받는 심사위원으로 앉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5명의 심사위원 중 유독 그 요양원 원장만 이것저것 다 알지 않아도 될 내용을 캐물고 문제 삼아서 뭐 직원 급여를 왜 그렇게 책정했니, 예산이 어쨌느냐부터 해서 결국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결국 시설 준비 다 해놓고 한 달 동안 뽑아놓은 직원과 시설을 그냥 놀리며 큰 비용 손실을 받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그 새로 차리는 원장님 대신 이 시청 주무관과 심사위원을 공정하지 못한 부당행위로 신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허가는 총점 100점 중 80점 미만을 받을 시엔 탈락이에요. 허가가 안 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기준표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마이너스 됐기에 80점 미만이 나온 건지 시청에다 정식으로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알려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이
시청에 서류가 모두 잘 준비돼서 제출됐는데 도대체 면접 심사 볼 때 뭐가 부족했길래 떨어진 거냐고 물었더니 시청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못 알려주겠답니다. 왜 떨어졌는지 못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떨어뜨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저 같았으면요, 진짜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이 공무원과 심사위원을 쳐냅니다. 그러나 신규 허가를 요청한 이 제 고객분들이 앞으로도 이 주무관을 계속 마주쳐야 하니 그냥 참고 준비해보겠다고 눈물을 머금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나 어찌나 열받던지. 자, 그럼 이제 한 달 뒤에 재심사를 보긴 봐야 하니 시청 쪽 입장에서는 뭐가라도 트집 잡아서 해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왜 떨어진 건지 알려달라고 한 걸 계속 거부하던 시청이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이런저런 걸 보강하라고 뭐 이런 게 안 돼서 떨어진 거라고 연락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전 진짜 폭발할 뻔했어요. 진짜 다 고소해서 잘라버리겠다고 제가 난리 쳤는데 끝까지 더러워도 참는다면서 참으시는 이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참 어떻게 됐냐면요, 시청이 탈락시킨 이유와 보강하라고 요청할 내용을 보니 이미 심의 한 달 전에 제출한 운영 규정에 있는 내용을 없다고 감점시켜놨어요. 있는 내용을. 그러면서 그걸 보강해서 내래요. 한 달 동안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심의 때도 확인도 안 하고 감점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원래 모든 시청 주무관들은요, 심의 한 25일에서 한 달 전에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해야지만 허가 심의를 접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한 달 기간 동안 주무관들이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빠진 게 있는지 보고 심의 전까지 보완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검토를 안 한 걸 넘어서 버젓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없다고 우겨서 감점시켜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그대로 빨간색으로 체크해서 여기 한 달 전에 제출한 거 있는데 왜 없다고 감점시켰냐고 따지고 그걸 가지고 공무원 갑질을 신고하자 했는데 정말 불쌍하게도 이 새로 차린 원장님은 의뢰 입장에 계시니까 또 참고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심지어 더 웃긴 건요, 일부 시가 그런데 여기도 그랬는데 총점 100점 중에 뭐 예를 들어 방역이나 아니면 그때는 CCTV 의무가 아니었으니까 CCTV 같은 게 있으면 추가 가산점 10점을 더 줘서 일단 110점까지 득하게 돼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110점을 득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점을 넘게 감점시켰다는 건데, 여러분들 채점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점이 넘게 당할 일이 없어요. 그것도 100% 한 달 전 다 제출된 서류인데 아무 보완 요청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가 면접대. 자, 바로 이런 멍멍이 똥꼬 같은 사건들이 지역마다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쉽다고요? 주무관이 콩을 파시라 말하면 다 그런 줄 알고 따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법을 알아야 하고, 주무관이 실수하거나 잘못된 걸 요구하면 그게 아니라고 지적하고 정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 같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고요. 제 구독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아주 큰 사건을 막아냈던 적 있죠. 뭐냐면요, 3년 전쯤 경기 지역 어떤 주무관이 경기 지역 총괄 장기용 보험과에 질문을 했고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이 총괄 주무관은 이걸 다시 보건복지부 본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요양원 설립 시 침실 창문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 법에 이미 딱 침실의 창문 크기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개폐 가능한 창을 두어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법 문구가 있는데 이걸 왜 주무관은 또 물어봤을까요? 자, 바로 거기서부터 한심함의 끝이 시작이 됐어요. 자, 이 주무관은 자기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니 그럼 그 7분의 1에 해당하는 창문이 전부 개폐가 돼야 하는 건지 이런 걸 물은 겁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연히 질문을 받자 뭐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의구심을 질문했을까 하고 그냥 법에 나온 대로 답을 했어요. 창문은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그 답변을 받은 경인지역 전체 담당자가 경기도 전체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내리는 커다란 불상사를 범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요양원 설립 시 침실의 창문은 바닥 면적 7분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면적이 다 열려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 4인실의 허가 조건은 1인당 6.6 제곱미터가 필요하니까 4인실의 경우 방 크기는 총 26.4 제곱미터의 방 크기가 필요합니다. 한 8평이 좀 넘는데요. 크기로 따지면 가로 4m, 세로 7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말해요. 보통 34평 아파트 거실 전체보다도 큰 사이즈가 4인실 하나 사이즈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크기에 7분의 1 이상만큼의 창문이 있어야 한다. 약 3.8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크기의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 알던 사실인데, 이 주무관은 이만큼의 창문이 있어야 한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면적이 다 열려야 한다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못 낸다라고. 자, 당연히 경기 총괄에서 내려온 공문이니 지역 시청 주무관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는 신규 설립을 준비 중인 민원인들한테 창문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거나 이제 막 수십억을 들여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에 창문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하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 제 고객 중에 한 명도 이런 이유로 위기에 처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아니 내가 6년 동안 컨설팅하고 이런 거 해주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법이 바뀐 적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어떤 똘박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고 극대노하고는 제가 당장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우선 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한 그 해당 시의 시청 주무관한테 당신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지시를 받고 이 허가를 지금 불허하냐고 물었더니 경기도 총괄 장기요양보험과로부터 공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장 누군지 제가 대라고 해서 거기 연락처를 받은 다음 제가 경기도 총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공문을 경기도 전체에 보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답을 받은 걸 공문 보냈을 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 계속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죠. 오케이. 그럼 침실 바닥 면적 7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게 법인데 당신은 그 면적이 다 열려야 한다는 거지? 알았어. 자, 그리고 최상위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과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데 한번 연락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정말 한 100번은 걸어야 한번 연결될까 말까 해요. 어쨌든 제가 4일 내내 100번 넘게 전화를 걸어서 그 질의에 응답한 담당자를 찾아냈어요. 제가 이거 저 혼자 건 것도 아니고요, 직원 5명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다 전화 걸라 그랬어요. 통화 연결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 4일 차인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질의를 응답한 장기요양보험과 운영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경기도 총괄하는 장기요양보험 그쪽에서 당신이 이런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답을 한 적이 없다. 이거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법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7분의 1 면적이 전부 다 열려야 된다고 나는 한 적이 없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제가 사실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문을 전달한 주무관에게 직접 연결해서 이 정정 공문을 다시 경기도 전체에 내릴 것을 요청했고 거의 2달이 걸려서 결국 제대로 된 법으로 해석해서 정정이 됐습니다. 바닥 면적 7분의 1이 전부 열려야 된다가 아니라 7분의 1에 해당하는 창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창문이 있으면 창문 틀도 있고 창문 한쪽이 열리면 한쪽은 안 열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진짜 제가 자랑이지만요, 이거는 저 아니었으면 지금도 요양원 설립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씩 들여서 대형 창문 만들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딱 2개 예를 들어드렸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공하고 허가를 받는 이런 컨설팅을 하는 저는 진짜 별의별 터무니없는 요구 그런 거 하는 주무관들 많이 만났어요. 도봉구처럼 기본 상위법 다 무시하고 자기네 멋대로 주간보호센터 허가 낼 때는 18제곱미터를 별도로 더 여유로 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선 빼놓고 인가수 산정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질 않나. 야, 진짜 갑질 대단합니다. 법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 모르면 좀 배우고 경력자가 좋게 얘기하면 알아볼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이랍시고 어찌나 끝까지 삐대다가 저한테 참교육 당하는 분들이 그리도 많은지
참 답답합니다. 물론 친절하게 잘하시고 똑똑하게 빠릿빠릿 잘 처리해 주시는 좋은 주무관님들도 많습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법은 하나인데 해석은 멋대로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고, 잘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컨설팅을 의뢰하시거나 혼자 하려고 하시다간 진짜 돈 시간 다 잃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위해 오늘 영상 올려드립니다. 돈 조금 아끼려다 더 깨지니 제대로 된 전문 컨설팅 받고 책임있는 시공과 허가를 득하도록 의뢰하십시오. 감사합니다.